부동산 엑스파일 신규 코너 신소장 코너입니다. 신소장님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11년차 공인중개사로서 중개업소를 운영하고 있고요. 네네. 11년차 개업 공인중개사가 바라보는 부동산에 대해서 사심없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세한 그 개인정보는 우리 한번 좀 지나가면서 네, 차츰차츰 네, 공개를 하는 걸로. 네, 왜냐하면 좀 베일에 좀 가려져야 좀 멋있잖아요. 네, 오늘 네, 방송이라는 거는 처음이시잖아요. 네, 이렇게 녹음하는 그렇죠. 거, 네, 통화로라도. 네. 기분이 어떠세요? 막 떨린다거나 두근거린다거나 뭐 이런 거 많이들 계시던데. 아직도 지금 제가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자기소개에서도 실수가 많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그래도 한번 열심히 해봐야죠. 모든 게 경험이듯이 조금 이제 경험을 좀 쌓는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제가 전화로 어떤 궁금한 점을 여쭤보는 거잖아요. 네. 이런 컨셉이기 때문에 그거를 그냥 네, 답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너무 부담 느끼지 마시고 알겠습니다. 평소에 고객분들하고 통화하는 것처럼 네,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전번에 보내주신 자료하고 제가 네. 다 이렇게 여러 가지 챕터를 짰는데, 네, 그 중에서 네, 재개발, 재건축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그게 무엇이 다른가? 그것 좀 잠깐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개발과 재건축은 모두 한 가지의 법령,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법령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우리가 재개발과 재건축을 볼 때, 그 법률에 나와 있는 규정을 살펴보면요. 네네. 재건축은 기반시설이 양호하나 주택이 불량할 경우, 노후 불량화될 경우 하는 거고요. 네네. 재개발은 기반시설도 양호하지 않고, 그리고 주택도 또한 노후화 불량됐을 경우, 이게 무슨 차이냐면요. 네네. 네, 재개발 같은 경우에서는 쉽게 말씀드려서 우리의 구도심, 그러니까 자연 발생됐었던 구도심을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형성이 돼 있던 도시. 네, 그렇죠. 맞습니다. 예. 네. 재개발 같은 경우에, 재건축 같은 경우에서는요, 물론, 그, 구도심에도 그 단독주택 재건축 사업이라고 있긴 있습니다. 근데 이게 너무 사후성이 안 나와서, 취소가 됐다가, 그러니까 규정 자체가 없어졌다가, 최근에 좀 부활이 된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그거를 제외하고는, 네네. 아파트. 옛날에 아파트를 짓는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도로는 닦아야 되고, 주변에 기반시설은 세웠어야 했거든요. 그렇죠. 네, 그런 곳이 노후화되거나 불량화가 됐을 때 하는 것이 재건축입니다. 네, 우리가 투자 목적으로 한번 그 두 사업을 살펴보면요. 네네. 우선은 재건축은 아파트를 주력으로 하기 때문에 단지 내 상가나 그 똑같은 아파트를 투자를 할 수 있는 거고요. 네네. 재개발은 일반적으로 그 재개발 지역 내에 단독주택, 다세대 빌라나 아니면은 무허가 건물, 이건 뭐 뚜껑이라고 하잖아요. 네, 그런 거나 아니면 도로, 네, 그런 형식으로 여러 가지의 투자 수익물이 있다는 게 조금은 다른 점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네, 두 가지 사업을, 난 좀 빠른가요? 네, 천천히 해주셔도 돼요. 예, 저는 다 알아듣는데, 예. 청취자분들이 못 알아들으실까봐. 네, 두 가지 사업 중에 예. 그 가장 좀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으면, 네. 우선은 재개발은 제가 말씀드리듯이 여러 가지의 사업지에, 그러니까 여러 가지 제야가 있잖아요. 단독주택 있고 다세대 빌라, 상가주택, 뭐 그런 것들이 난립이 돼 있기 때문에, 혼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좀 진행을 하는데 이해관계가 많아요. 그리고 계층이 좀 다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이해관계가 서로 같이 연결이 안 돼 있고, 네, 그렇죠. 분산이 돼 있기 때문에 조금 어렵다. 뭉치기가. 어렵다라고 보기도 그렇지만, 물론 그런 이유 때문에 진행이 조금은
네네. 늦는다. 뭐 그렇게 네. 보면 될 것 같고요. 네, 예, 네, 예. 그리고 예를 들면 재개발 사업 같은 경우에서는 네. 예전에는 이게 사업이라는 것 자체가 2006년도 이후부터 좀 활성화가 됐는데, 그때 네. 처음 붐이 조성할 때는 빌라 있는 분들, 그리고 뭐, 조그만 그 빌라 있는 분들, 그러니까 다세대 빌라 있는 분들한테도 아파트 한 채를 주겠다. 그렇게 해서 진행을 처음에 시작을 했어요. 근데 어, 뚜껑을 열어보니까 한 채는 커녕 좀 많은 돈이, 그러니까 추가 분담금이 들어가는 거죠. 네, 그런 잡음 때문에 좀 진행이 늦게 되는 거고요. 그 대신 재건축 같은 경우에서는 우리가 네네. 아파트를 사업을 하기 때문에 예를 들면 뭐 25평형, 34평형 뭐 비슷비슷하잖아요. 그리고 네네, 그 그렇죠. 계층도 비슷하다고 볼 수 있고, 그리고 재산 가치도 비슷하다고 볼 수 있겠죠. 그렇기 네네. 때문에 감정 평가를 한다던가 여러 가지 진행 절차를 할 때 재개발보단 조금 빠르다는 게, 그리고 눈에 보이는 그 음. 수익률이 물론 계산상으로 나와 있는 수익률이지만 그런 게 계산이 빠르다는 게 좀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재개발하고 재건축의 그 네, 차이점은, 네, 집합체. 다시 네, 얘기해서, 분산이 돼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렇죠. 빈부 격차가 분산이 돼 네, 있고, 사회 네, 계층이 분산이 돼 있는 것이, 네, 이제 한 곳으로 모이기에 네, 재개발 쪽은 조금 쉽지 않은 그러니까 않을 수가 있는데, 네, 재건축 그렇죠. 같은 경우는, 이해관계가 거의 비슷하고, 네, 소득 분배가 거의 비슷한 분들끼리 모이기 때문에 조금 더 빨라질 수 있다. 네, 그렇습니다. 예, 제가 네. 이해 잘했나요? 아유, 완벽합니다. 그, 어쨌든 재개발, 재건축은 이렇게 구분이 된다. 네, 그거를 그렇습니다. 설명을 해주셨는데 네, 예. 그러면은 네, 우리가 보면은 이제 공영 개발이 있고 네, 예. 또 민영 개발이 있잖아요. 네, 예. 이거는 뭐 차이점이 뭔가가 있을 건데 일반 분들 잘 모르시잖아요. 우리가 쉽게 말씀드려서 네네. 공영 개발은 말 네. 그대로 지자체나 국가에서 진행하는 네네.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네네. 우리가 송도 같은 경우에서는 바다를 매립하잖아요. 네, 네네. 공유 수면을 매립을 해서 택지를 만든다던가, 네네. 예를 들면 우리가 이명박 정부 때 있었던 보금자리 주택, 그거를 네. 조성하려면 그린벨트를 풀고 풀어야 조성을 되겠죠. 예, 네. 그렇죠. 그것도 공영 개발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혹은 도로, 우리가 지자체에서 도로도 만들고, 뭐 예를 들면은 무슨 공원을 조성을 한다. 네. 라고 했을 때, 주차장 시설도 공영해서 만든다고 했을 때, 이것도 그렇죠. 기반시설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네. 뭐, 택지도 택지지만, 세종시, 지금 세종시가 딱지가 한때는 되게 핫했거든요. 네. 네. 그런 세종시의 조성도 공영개발입니다. 네. 쉽게 말해서, 공적 기관이 진행하는 사업지라고 보면 무방하시고요. 투자 방법은, 그러니까 수용과 사용 수익 방식이 진행함에 있어서, 그러니까 관련 법률에 따라서 보상을 받습니다. 우선은 예를 들면은 뭐 가옥이 우리 집이 가옥이 하나 있는데 거기가 도로가 난다고 보고 그게 수용이 됐어요. 그러면은 수용가도 받긴 받지만, 예를 들면은 서울시 SH 공사가 그거를 했다라고 하면은 그 SH 공사가 나중에 뭐 택지 내 개발하는, 그러니까 시행을 하는 아파트를 조성 원가로, 그러니까 분양가가 아니라 조성 원가로 분양을 받을 수 있는 권리. 네. 예, 그리고 예전에 상암동이 그걸로 핫했거든요. 근데 문제는, 물론 지금은 법률이 바뀌었어요. 그게 너무 그걸로 인한 사기가 많아서, 이제는 뭐 이렇게 조성 원가로 받는 게 아니라 SH가 공사하는 아파트의 임대주택을 우선으로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를 주기로 바꾸긴 했는데요. 그런 형식으로 우리가 보상가를 받는 건, 우리는 보상가는 많지가 않거든요. 네. 그것보다도 뭐 예를 들면 택지를 만든다고 하면 뭐 단독주택 용지나 근린생활 용지, 뭐 예를 들면 이주자 택지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을 일괄적으로 우리가 딱지라고 하거든요. 그런 걸 투자하는 것이 공영개발에서 나오는 거고요. 네. 근데 네. 막 단독주택 용지, 뭐 그린 생활택, 막 네. 이런 말씀하시니까 네. 굉장히 어려워. 예. 그게 그냥 쉽게 얘기해서 이러면 됩니다. 우리가
공영 개발을 한다는 건 택지를 만든다는 거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여기 상가 시설을 다 몰아놓고 아파트는 아파트 그 단지를 몰아놓고 그러는 거잖아요. 혼재되는 거를. 그러니까 이제 네. 개발 자체를 네. 국가나 네. 지자체에서 네. 개발 자체가 주체가 돼가지고 네. 그거를 하는 거를 공영 개발로 이렇게 봐도 되는 건가요, 그냥? 그렇죠. 맞습니다. 네. 저는 이렇게 쉽게 이해하죠. 예. 역시 어렵게 얘기 드려도 예, 쉽게 이해를 하십니다. 예, 제가 좀 잘 생겼어요. 쉽게 이해하게끔. 아유, 대단하십니다. 제가 좀 이렇게 쉽게 정말 잘한다는 거는 남에게 말할 때 쉽게 얘기한다는 건데 제가 잘 몰라서 어렵게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우리는 방송할 때요. 네. 서로 네. 깔때기를 이렇게 빨리 들이대야 돼. 아, 그래요? 네. 그래야지 이게 저희 박자가 넘어가는 거죠. 네. 깔때기 못 들이대면은 방송 바로 접어야 됩니다. 근데 첫 타부터 너무 많은 걸 바라시는 거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네. 보여드리는 겁니다. 아유, 대단한. 네, 저도 한번 배우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네. 계속해서 네, 그러면 민간 개발. 네, 민간 개발이요. 네. 예. 민간 개발이라고 하면 네네. 시행 주체가 진짜 민간이 되는 겁니다. 네. 우리가 뭐 대표적으로 말하는 것이 재개발, 재건축을 들 수 있겠죠. 네네. 우리가 조합이라고 하는 것들은 예를 들면 그 기존에 살았던 사람들이 집합체가 조합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조합이 시행을 하는 거고요. 네네. 네. 요거는 많은 분들이 아실 것 같아. 네, 그렇죠. 맞습니다. 예, 주변에 가까우니까. 네, 맞습니다. 근데 뭐 이렇게 신문에서 보면 네네. 그 조합의 행포 하면서 네네. 나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 아현 3구역 같은 경우에서는 네네. 자기네들이 몇백억 아꼈다고 조합원 임원들한테 70억인가 50억인가 나눠주자는 그거 결의 총회도 열었었잖아요. 그래요? 네. 저는 잘 몰라. 네, 그거 좀 뉴스에 많이 났어요. 아현 3구역 지금 레미안 프로지오가 있는데 그때는 진행될 때는 거기 핫한 자리였으니까 그 뉴스도 핫한 게 많이 나왔죠. 여하튼 네네. 쉽게 말씀드려서 재개발 재건축 같은 민간 개발은요. 기존 세대수보다 아파트를 더 만들어요. 물론 이게 재개발 재건축이 아파트만 만들어야 된다라는 건 없는데 아파트 아니면 돈이 안 되거든요. 아, 돈이 되니까? 네, 돈이 되니까 아파트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를 들면 결국은 네. 그래서 뭐 자본주의 사회에서 뭐 돈이 되는 걸로 몰리는 건 뭐 당연하겠죠, 뭐. 예를 들면 우리가 인천이나 서울 쪽에서도 뭐 타운하우스 만든다. 이게 고도 제한이 걸린 재개발 지역에서는 좀 그렇거든요. 타운하우스를 만든다고 해가지고 진행되는 것들 다 나가다 빠졌습니다. 사업성이 가장 큰 문제죠. 우선은 기존 세대수보다 많은 세대수를 만드는 것이 관건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70 있을 때 100을 만들고요. 그 30을 나머지 70이 나눠 갖는다라는 개념이 바로 민간 개발, 재개발, 재건축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은 네, 예. 전번에 이것 때문에 저랑 이렇게 통화하시고 방송을 하기로 그렇죠. 하고 막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네. 뭐 누구라고 지칭은 하지 않겠습니다. 네. 모 씨라고 지칭을 하는데 네. 부동산 전문가라고 하는데 재개발에 대해서 단어도 제대로 이해를 못하고 그리고 모르는 사람이 이 부동산 전문가라고 말을 해가지고 저한테 막 한참 말씀하신 게 있었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그러면은 그런 분들은 전문가라고 보기는 좀 어렵다라는 말씀인가요, 이게? 뭐라고 말씀 못 드리겠지만 제가 쉽게 말씀드려서 네네. 그거 한마디로 인해서 네네. 그 사람 자체가 평가가 되는 겁니다. 그거는 용어의 실수도 아니고요. 우리가 예를 들면 진짜 우리가 돈을 받잖아요. 이 컨설팅 부분, 우리가 대한민국이 부동산 컨설팅이 솔직히 시장이 형성이 안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칭 말씀드리는 그런 전문가분들이나 아니면은 카페에서 그렇게 해서 자체내로 컨설팅을 하는 건데 이런 좀 영세하니까 이런 분들이 자기네들이 전문가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뭐 용어의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사업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저는 이야기를 받는 거죠. 우리가 부동산이라는 건요.
네네. 그 재개발 재건축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들에 대해서 우리가 컨설팅을 의뢰를 할 수가 있잖아요. 농지나 그렇죠. 임야 예. 투자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본적인 그 법률적인 부분은 숙지가 돼야 된다고 합니다. 그렇게 보거든요. 우리가 컨설팅은 그 부동산, 한 대한민국 부동산은 아시다시피 수많은 제도하고 수많은 법률에 이렇게 사슬처럼 묶여 있잖아요. 그렇죠. 그 사슬처럼 묶여 있는 부분에서 뭐 하나 잘못 틀어지면 이런 투자자들의 결과로 기속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게 뭐 양도세 부분이나 그런 부분. 음. 근데 참 이거는 사업에 대해서 한 번도 투자하지 못했던 네, 분들이나 얘기할 수 있는 실수를 하는 거 보니 쉽게 말씀드려서 아니 이것도 이렇게 부르는데 다른 거 알겠어? 그런 느낌이 들고요. 최소한 네. 이 정도라고 하면 다른 건 몰라도 뭐 상담료를 받고 컨설팅 비용을 받고 컨설팅을 하면 안 되죠.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 때문에 어떻게 보면 김 PD님하고 소중한 인연이 됐긴 했는데, 그때가 네. 그 뭐 LH, 뭐 네. 수용, 네. 부상가 이런 네. 것들을 말씀하셨던 거거든. 네. 저도 몰라가지고 잠깐 찾아봤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저한테 이제 연락 주시고 네. 이러면서 이제 저도 여쭤보고 이렇게 된 건데. 네. 그러면은 컨설팅이라든지 네. 이런 어떤 그 우리가 얘기했던 LH 수용 부상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그럼 잠깐만 얘기를 좀 해주시겠어요? 제가 민간 개발을 얘기를 할 때 재개발 재건축이죠. 네. 그때는 제가 LH나 보상이나 그런 단어가 하나도 없었죠. 네. 네. 그리고 뭐 조합이 설립이 되고 거기에 대해서 시공사 선정을 조합이 하고 그리고 70인 상태에서 100을 만들고 나머지 30을 나눠 갖는다고 했잖아요. 네네. 물론 말이 좀 길어져도 괜찮겠죠? 재개발 재건축이 상관없습니다. 재개발 재건축이 수용이라는 것 자체가 없는 건 아닙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예를 들면 이거는 제가 그 간단하게 얘기를 드릴게요. 다른 얘기지만 우리가 그 지역주택 조합으로 인해서 그 아파트를 만든다라고 했을 때는 사업 시행자가 그 시행 인가를 받으려면 95%를 동의를 받거나 그리고 그 소유권을 자기한테 있어야 돼요. 원래는 나중에는 100%였거든요. 네, 예전에 100%였습니다. 근데 왜 95%로 깎였는지 아세요? 모르죠, 저는. 알 것 같은데. 알박기 때문에 깎은 거예요. 예? 우리 예전에 알박기 많이 들어봤잖아요. 네. 그래서 5% 알박기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진행이 되는 건데요. 우리가 그 재개발 같은 경우도 예를 들면 80% 조합 설립이 됐다라고 하면 나머지 20에 대해서는 그 용어는 틀리고 물론 그 행정적인 성격이나 그런 건 다 틀리지만 수용과 관련 그 비슷한 권리가 주어지는 겁니다. 제가 80%의 권리가 그래서 재개발이 진행이 가능한 거예요. 솔직히 100% 다 동의를 한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다 틀린데. 근데 수용은 보상가나 수용이 됐다는 거는 수용은 말 그대로 소유권을 자기한테 환원을 하는 거죠. 국가기관이 가져가는 거죠. 환원이 아니라 가져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재개발과 수용은 전혀 다른 겁니다. 우리가 재개발 투자를 한다, 재건축 투자를 한다, 아니면 딱지를 투자한다라고 했을 때 그거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공부했던 사람들, 책 한 번이라도 봤던 사람들은 절대적으로 그 혼용할 수 있는 단어의 성격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면 우리가 재개발 투자를 했을 때 물어봐요, 누구한테. 이렇게 하면 근데 그 사람이 그 모 씨가 이거 수용하면은 부상가 안 나와요. 그러면은 이거 별로 안 좋습니다라고 하면 이게 전혀 다른 거죠. 그런 거죠. 재개발에 수용이라는 될 수가 없는데. 그러니까 그러면은 이게 그 부동산이라는 거는 그 말 한마디에 그 상담은 말 한마디지만 몇 천만 원 아니면 몇 천억에 많으면 그런 차이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거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가 그분 방송을 많이 봤는데
말해드리고 싶은 게 많아요. 많은데, 아직은 좀, 이 부분만, 저도, 예, 예, 물론, 예. 저도 뭐, 그렇게 내공이 많다고 할 수는 없고, 제 개인적인 사견일 수도 있으니까, 그건 다 네, 네. 하차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제가 아, 강력하게 말할 수 있죠. 그러니까, 사업이나, 네, 아니면, 민간 사업, 공연 개발, 그런, 거기에서 투자, 네. 아니면 투자 방식이나 아니면 어떻게 수익이 나느냐에 대해서 한 번도 공부를 하지 않았던 사람이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모르는 부분이라면은 좀 알아서 한 번 더 공부를 해가지고 한번 봐서 얘기를 해줘야 될 부분. 이게, 더 열받는다는 거는 네. 그런 분이 돈 받고 컨설팅을 한다는 겁니다. 뭐 비용을 아이고, 받고, 아이고. 네, 전화 한 통화에 얼마? 네, 아, 네, 참. 아니, 아닙니다. 아니, 그분에게는 개인적인 감정이 없습니다. 너무 그 깊게 가지 부분만, 마시고. 네, 저 같으면 좀 더 공부를 해야 되지 않나 그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항상 법이 바뀌고 그리고 환경이 바뀌고 그러기 때문에 기본적인 것들과 또는 그런 것들을 조금 알고서 컨설팅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런 거. 그거랑 좀 틀려요. 예. 우리가 예를 들면 진짜 법률은 상시적으로 바뀌잖아요. 예, 그렇죠. 그리고 뭐 세법 같은 것들은 뭐 연말에 세법들은 연말에 많이 바뀌어요. 참고로. 마지막에 그냥 날치기로 모르니까 뭐 국회의원이 마지막에 그냥 통과시켜 버리거든요. 네. 근데 그런 법률들은 상시제도 바뀌는 법률하고 요거는 기본이다 그냥. 예, 이건 사업 자체를 규정하는 한 두 가지의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이거는 기본은 알고 가야 된다. 네, 기본이죠. 결론은 이제 기본은 알고 가야 되는데. 네, 컨설팅이라는 단어가 전문성을 요구하고 전문가적인, 식견과 전문가적인 의견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기본을 모르고 전문가라고 할 수는 없죠. 네, 거기까지. 거기까지. 네, 알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네. 그래서 오늘은 재개발 기본도 모르는 사람이 컨설팅을 했을 때 굉장히 좀 문제가 심각하다. 요걸로 그냥 청취자분들한테 메시지를 남기는 걸로. 뭐 사람은 하나 보면 열을 안다고 거기에서 만약에 실수한 건데 다른 거에는 실수가 안 나올까? 그럼 거기까지 뭐 얘기하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네. 오늘 방송은 너무 깊게 가면요 다음 방송 또 해야 돼요. 예, 알겠습니다. 오늘 첫 녹음인데 첫 방송이시고 어떠셨어요? 이게 많이 떨려서 제대로 말씀드린 게 좀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너무 많이 빨랐고 그리고 또 좀 제가 말하려고 했던 것들이 좀 잘 이렇게 전달이 됐나 좀 열심히 노력을 해보고요. 바꿔보도록 해볼게요. 많이 하셔야 돼요. 이건 누구나 우리가 애들도 걸음을 안 걸으려고 하면 걷지를 못하잖아요. 근데 걸음을 계속 걸으려고 하면 빨리 걷잖아요. 그러니까 방송도 자꾸 하려고 노력하고 고치고 하면서 그렇게 하면서 성장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잘하신 것 같아요. 첫 방송 치고. 감사합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한 말씀 딱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한번 말씀드려보면 네네. 부동산의 진실을 말하는 건 용기라고 누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네. 네, 우리 클라우제비츠의 전쟁론을 한번 살펴보면요. 네네. 우리 전쟁에서 가장 위험한 병사는 무능하면서도 가장 열정적인 병사라고 합니다. 그렇죠. 잘 알지도 못하고 용기만 가지면 그것을 이야기한다면 그거 어떻게 전문가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용기는 용기라는 거는 자신이 모르고 있는 것을 변명하지 않고 인정을 하고 공부할 때 필요한 것이고요. 부동산 진실을 말하는 건 용기가 아니라 지식입니다. 진실을 말하는 건 용기가 아니고 지식이다. 그렇죠. 이게 지식의 조금의 차이로 인해서 수익률의 차이가 나고요. 그리고 수익률뿐만 아니라 피해를 볼 수 있는 게 민감한 유실물이라는 게 부동산이거든요. 네. 너무 거창했나요? 아니에요. 마지막 말씀이니까. 그래서 다 하셨습니까? 말씀? 네, 다 했습니다. 네.
제가 원래 신 소장님을 만나게 된 것도 요 문구 때문이었어요. 네. 진실을 말하는 건 용기가 아니고 지식이다. 이게 제 가슴속에 딱 오더라고요. 저도 이제 방송 만들면서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하거든요. 저는 네. 부동산을 잘 몰라요, 사실은. 아유, 많이 아시는 것 같은데요. 아니요, 모르는데 네. 요즘은 부동산 공부를 조금씩 하고 있습니다. 아. 방송 때문에. 그래서 한 원장님하고 엑스파일 만들 때도 네. 정말 몰라가지고 버벅거리고 막 이랬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 신소장 코너를 네. 제가 신소장님하고 만들면서 네. 제가 딱 한 말씀 드리고 싶었던 게 신소장 코너는 지식으로 진실을 전달하는 그런 방송이 되도록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 너무 이렇게 너무 부담감이 팍팍 다가오는데요. 부담 드리는 겁니다. 진짜 부담 열심히 많이 해야겠네요, 느끼시라고. 진짜. 네. 그래서 오늘은 첫 네. 방송이었고요. 조금 저나 신 소장님이나 말을 맞추는 게 지금 네. 뭐 오늘 첫날이라 처음이고 그러니까 청취자분들 많은 양해 부탁드리고요. 네. 그리고 앞으로도 신 소장님 좋은 방송 만들 수 있게 많이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말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부동산 엑스파일의 신 소장 코너에 저는 김 PD였고요. 네. 말씀해 주세요. 예. 네. 저는 신 소장입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셔야 돼요. 네, 알겠습니다. 이게 치고 들어가는 게 이게 문제구나. 네, 딱 들어와야 됩니다. 네. 지금까지 부동산 엑스파일 신 소장 코너에 저는 김 PD였고요. 네, 신 소장이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